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당장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CNN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무려 90%가 한국을 떠나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며 귀화 상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측의 방위비 인상을 강요하던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맞춰 허둥지둥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무색하게도 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주한미군들은 여전히 미국으로 돌아가느니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빠지게 된 건지, 그리고 CNN 측에서는 어쩌다가 이런 보도를 내놓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CNN에서 외교 전문 기자로 일하는 케이트 모건입니다. 그날 밤은 늘 그렇듯 편집국에서 마감에 쫓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 간간히 사무실의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겼지만 편집국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누런 조명 아래에서 몇몇 동료 기자들이 내일 방송에 내보낼 원고를 다듬느라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죠. 저는 커피 잔을 3번째로 채우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한다는 뉴스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눈이 점점 흐릿해져서 손으로 눈가를 꾹꾹 문지르며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피곤했지만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강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퍼졌지만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지금 내는 분담금의 5배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사무실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편집국장 마이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케이트, 아직도 남아있었네. 마이크가 제 모니터를 슬쩍 보며 말했어요. 방위비 기사 거의 다 된 거야? 네, 마이크. 마지막 문단만 손보고 있어요. 30분쯤 걸리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목을 좌우로 살짝 돌리며 뻐근함을 풀었어요. 마이크가 제 옆 의자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방금 좀 특이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가 관심 가질 만한 얘기야. 그의 조심스러운 표정을 보니 궁금증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마이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주한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거야. 전역하고 나서 한국에 정착하려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야. 워싱턴 지국에서 확인 중인데 꽤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하더라고. 그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귀가 잘 들린 건가 싶었죠. 커피 때문에 잠깐 착각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어요. 잠깐만요. 미군이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인데 왜 거기서 살고 싶어 하죠? 마이크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장난인가 싶었지. 근데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적어도 일부는 진짜 같더라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힘을 얻고 있는 와중에 병사들은 오히려 한국에 남고 싶어 한다. 웃기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3년 전 제가 CNN 오피니언 코너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늘리지 못하면 미군 철수가 정당하다는 칼럼을 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 글은 꽤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서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마이크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저를 향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네가 그 칼럼을 쓴 사람이잖아. 재밌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해와. 철수인지 정착인지 진짜 이야기가 뭔지 알아보라고. 갑작스러운 말에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제가요? 한국으로요? 언제요? 내일이 좋겠는데 주말 새벽에 인천 가는 비행기 표를 이미 예약해놨어. 마이크가 너무 태연하게 말했어요. 표정을 보니 이미 모든 게 결정된 분위기였죠. 캠프 험프리스 공보실에도 연락해뒀고 김도연이라는 공보관이 너를 맞아줄 거야. 준비는 다 끝났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당황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온갖 감정이 뒤엉켰죠. 혹시 제 지난 칼럼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이크는 단호했어요. 회색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지금 대박 스토리가 될 수 있어. 네가 쓴 칼럼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현실을 네가 직접 확인하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 너를 보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 이야기를 다루면 시청자들도 더 끌릴 거고. 그 말엔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마이크는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편집국장이었고 그의 뉴스 감각은 거의 전설 수준이었죠. 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야기는 언제나 진짜로 중요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마이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좋아. 그럼 기사 끝내고 집에 가서 짐 싸.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 그리고 편견 없이 봐. 설령 내 칼럼이 틀렸다고 해도 그건 좋은 기사 소재가 될 테니까. 마이크가 떠난 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니터엔 아직 끝내지 못한 기사가 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죠. 3년 전 그 칼럼이 떠올랐어요. 당시엔 한미 방위비 협상을 돈 문제로만 봤고 한국이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이 떠나는 게 맞다고 썼었죠. 그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져 주목받았지만 한국 쪽에선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에 피로도 있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뉴욕의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택시를 타고 맨해튼에 있는 제 아파트로 가는 길에 창문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도시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뉴욕은 늘 그렇듯 잠들지 않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국 날씨를 찾아봤어요. 서울은 한겨울이라 영화라고 나왔어요. 갑작스레 떠나는 출장이라 챙길 게 많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취재와 그 결과로 가득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제 과거 칼럼이 완전히 엉뚱한 주장이었단 걸 제가 인정해야 할 수도 있었죠. 기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현실을 제대로 못 본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어요. 이번 취재가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살짝 있었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겨울 옷과 취재 장비를 챙기면서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만약 제 칼럼과 현실이 정반대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전문성에 흠이 가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사실을 숨길 수도 없고 취재 윤리와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좀 씁쓸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한국에서 만날 미군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상상했어요. 정말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면 대체 왜일까?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발전 중인 나라였는데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거기 살고 싶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였을까 알람 소리에 화들짝 깨어났어요.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캄캄했어요. 급하게 샤워하고 마지막 짐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JFK 공항으로 가는 길.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어요. 오랜만에 현장 취재를 나간다는 사실과 제 지난 주장을 다시 점검할 기회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끝내고 출국장으로 가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왠지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급하게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며 비행기를 기다렸어요. 주말 새벽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기분이었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노트북을 꺼내 예전에 썼던 칼럼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 최근 방위비 관련 기사들을 다시 봤어요. 3년 전 제가 쓴 칼럼의 핵심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나라니까 미국 안보 비용을 더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국가 안보를 돈거래처럼 본 셈이죠. 다시 읽어보니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접근했는지 느껴졌어요. 숫자와 경제 논리만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댓글들도 다시 읽어봤어요. 케이트, 또 한국 탓하려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쓰는 칼럼이야. CNN에 이런 기자가 있다니 실망이야. 비판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땐 그저 감정적인 반응이라 치부했지만 지금 보니 맞는 말도 있었어요. 특히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행기 안티브이 화면에선 한국이 50억 달러를 못 내면 철수는 불가피하다는 트럼프 측 인사의 발언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정치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말에 의심을 품었어요. 진짜 진실은 뭘까?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정착 희망과 철수 압박이 반대되는 움직임 뒤에 숨은 진실은 뭘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현장에서 병사들을 직접 만나봐야겠어. 정말 정착하고 싶어 한다면 이유가 뭘까? 그들이 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에선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걸까? 14시간 넘는 긴 비행 동안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경제 지표, 사회 안전망, 교육 시스템, 의료 환경 자료만 보면 한국이 발전한 나라인 건 맞지만 미국을 넘어설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정착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할 때 창밖으로 한국의 첫 모습이 보였어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죠. 여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한국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셀프 체크인 기계, 정확하게 움직이는 안내 로봇, 깔끔한 동선과 최신식 시설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모든 게 완벽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줄도 거의 없었고 직원들은 모두 빠릿빠릿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출구로 향했어요. 긴 비행으로 몸은 지쳤지만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어요. 출구에 나오니 키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예리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함께 지니고 있었죠. 모건 씨, 안녕하세요. 캠프 험프리스 공보실에서 온 김도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연 씨.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며 대답했어요. 소나기가 단단했고 눈빛에서 똑똑함이 느껴졌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비행 시간이 길었을 텐데요. 김도연 씨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비행기에서 자료도 좀 정리했거든요. 사실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어요. 김도연 씨가 공항 주차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차가운 한국의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차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었죠. 김도연 씨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 그가 친절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캠프 험프리스까지 차로 1시간 반쯤 걸려요. 서울을 지나갈 텐데 혹시 서울은 처음이세요? 네, 사실 한국 자체가 처음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왠지 조금 민망했어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칼럼을 썼다는 게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좋은 경험 되실 거예요. 가는 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밤이었지만 도로 양쪽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와 상업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간판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신식이었어요. 차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천루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신식 도시 중 하나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튀어나왔어요. 김도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한국 오시는 외국인들은 다들 그렇게 놀라세요.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잘 갖춰진 대중교통, 24시간 문 여는 가게들, 살기 정말 편리한 곳이에요. 뉴욕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인터넷이 정말 빠르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예요.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모바일 결제도 일상이라 현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보면서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정말 미군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 할 만큼 좋은 곳인지, 아니면 그냥 과장된 이야기인지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도연 씨, 혹시 미군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김도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특히 한국 사람과 결혼한 미군들 중엔 전역 후 여기 남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그런 흐름이 더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놀랍게도 결혼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국 생활이 좋아서 남고 싶어 하는 미군들도 있더라고요. 결혼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국이 좋아서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결혼은 이해가 가지만 단순히 생활이 좋아서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니 상상이 안 됐거든요. 네, 맞아요. 안전한 치안, 잘 돼 있는 의료 시스템, 편리한 생활 환경,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미군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선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엔 있거든요. 직접 만나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틀린 걸 수도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차가 서울을 지나 경기도로 접어드는 동안 창밖 풍경은 계속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최신식 아파트 단지들,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런 환경이라면 미군들이 끌릴 만도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건 뭐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커다란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저건 스타필드라는 쇼핑몰이에요. 쇼핑, 음식, 오락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주말엔 가족들이 하루 종일 놀다 가기도 해요. 미군들도 자주 가는 곳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시간 반쯤 지나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어요. 2018년에 완공된 이 기지는 미국 해외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로 엄청나게 넓고 최신식 시설들이 가득했어요. 깔끔한 건물들, 잘 닦인 도로, 마치 미국의 작은 도시 같은 분위기였죠.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 주변을 둘러보며 넋을 놓고 감탄했어요. 기지 안은 미국 본토보다 더 깨끗하고 잘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김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방위비 분담금으로 큰 돈이 들어간 결과예요. 2018년에 용산에서 옮겨온 뒤로 시설이 많이 최신화됐어요. 이제는 미군 가족들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병원, 학교, 쇼핑시설, 체육관 다 준비돼 있죠. 기지 안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김도연 씨가 짐을 내리는 걸 도와줬어요. 짐 풀고 좀 쉬세요. 저녁 7시에 제가 데리러 올게요. 밥 먹으면서 내일 일정 얘기해요. 고마워요, 김도연 씨. 피로가 밀려오는 걸 느끼며 대답했어요.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시차 때문에 몸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와 느낌으로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더 최신식이고, 더 깨끗하고, 더 체계적이었죠. 간단히 샤워를 하고 노트북을 켜서 오늘의 첫인상을 적었어요. 한국 첫 느낌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 모습. 인천공항은 뉴욕 JFK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최신식. 서울은 마천루로 가득한 대도시. 모든 게 잘 정리돼 있음.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 본토 기지보다 더 나은 시설을 갖췄음. 미군들이 여기서 편하게 지내는 게 이해가 됨. 하지만 정착까지 더 알아봐야겠음.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약속대로 김도연 씨가 찾아왔어요. 같이 기지 안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최신식 분위기였고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나왔어요. 밥을 먹으며 김도연 씨가 내일 일정을 알려줬어요. 내일은 상사 톰, 병장 레이첼, 잭슨 하사가 인터뷰에 나와줄 거예요. 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전엔 기지 둘러보는 시간도 있고요. 세 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특별히 뽑힌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상사 톰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베테랑이에요. 한국에서 3년 넘게 생활하셨죠. 레이첼 병장은 한국인 약혼자가 있어서 전역 후 여기 정착할 계획이고요. 잭슨 하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쳤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각자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잘 짜여 있네요. 인터뷰 준비 잘 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모건 씨 이름은 잘 알고 있어요. 3년 전 칼럼도 기억하고요. 김도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표정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눈빛에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 칼럼이 여기까지 알려졌나 보네요. 네, 한국 언론에서도 꽤 다뤘어요. 솔직히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건 씨가 직접 와서 취재하시는 걸 좋게 보고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보실 거라 믿어요. 그 말에 얼굴이 좀 뜨거워졌어요.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늘 첫 느낌만으로도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김도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내일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밥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에 몸이 적응을 못했고 머릿속은 내일 만날 미군들과 나눌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특히 제 과거 칼럼을 그들이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어요. 결국 밤새 뒤척이다 몇 시간 눈을 붙인 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몸은 무거웠지만 기대감에 금세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맑은 겨울 아침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기지는 이미 활기가 돌았고 군인들이 조깅하거나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약속한 시간에 김도연 씨를 만나 기지 투어를 시작했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정말 미국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병원, 학교, 마트, 영화관, 체육관 필요한 건 다 있었고 시설은 모두 최신식이어서 놀라웠어요. 여기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네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미군과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설계됐어요. 기지 밖으로 나가면 한국 문화와 환경도 즐길 수 있고요. 두 가지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셈이에요. 오전 투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첫 인터뷰 대상인 상사 톰을 만났어요. 40대 초반의 튼튼한 체격을 가진 베테랑 군인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기지 안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톰 상사는 아주 친절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모건 씨,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톰 상사가 악수를 건네며 말했어요. 소나귀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톰 상사님.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건 어떠세요? 톰 상사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아요. 처음엔 1년만 있다 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3년째 연장해서 지내고 있네요. 가족들도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래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예요. 제일 큰 건 아이들 때문이에요. 제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교육 환경이 훨씬 낫고 안전하니까요. 학교 환경이 그렇게 좋은가요? 톰 상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딸 케이티가 있어요. 미국에선 학교에서 따돌림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한국은 학교 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고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요. 게다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높아서 케이티도 저절로 열심히 하게 됐어요. 수학 점수가 많이 올랐죠. 안전 면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크죠. 여기선 아이들이 밤에도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요. 제 아내는 늦은 밤에도 혼자 산책을 나가는데 걱정이 안 돼요. 미국에선 꿈도 못 꿀 일이죠. 총기 사건이나 폭력도 거의 없고요.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다른 점은 어떤가요? 의료나 생활 편리함 같은 부분에서요. 의료 시스템은 정말 끝내줘요. 작년에 제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한국 병원에서 너무 빠르고 잘 치료해줬어요. 접수하고 검사하고 수술까지 모든 게 디지털로 돼 있어서 편했고 의사들도 전문적이었어요.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요. 생활 편리함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배달 문화가 정말 좋아요. 음식, 생활용품, 심지어 약까지 앱으로 주문하면 금방 와요. 한 번은 밤 11시에 약이 필요했는데 30분 만에 배달됐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톰 상사의 열정적인 이야기에 놀랐어요. 단순히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한국 생활을 사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방위비 협상 때문에 철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톰 상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걱정돼요. 철수라니 우리 가족한테는 큰 문제죠.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여기서 쌓은 관계도 있고 제 아내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으시다니 의외네요. 보통 해외 근무 끝나면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여기 살아보면 미국보다 나은 점이 너무 많아요. 치안, 의료, 교통, 교육 다요. 제 동료들 중에도 전역 후 한국에 남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정착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톰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분명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한국 생활에 푹 빠져서 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제 친구 중에도 몇 명이 그래요. 여기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선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지만 여기선 안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톰 상사의 진심이 느껴져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톰 상사가 말하는 한국은 제가 칼럼에서 그린 미국 도움이 필요한 나라와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미국보다 나은 점이 많다는 거였죠. 대화를 끝내고 톰 상사와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모건 씨,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게 많아요. 다음으로 만난 레이첼 병장은 20대 후반의 활기찬 여성 군인이었어요. 한국인 약혼자가 있다고 했어요. 기지 안식당에서 만났을 때 레이첼 병장의 눈빛에서 행복이 묻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모건 씨. 한국 어떠신가요? 처음 와보신 느낌이 궁금해요. 레이첼 병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신식이고 발전된 모습이더라고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레이첼 병장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냥 아시아의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뉴욕보다 더 나은 면도 많았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건 어떠세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레이첼 병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좋아요. 처음엔 문화가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걱정돼요. 그렇게 한국 생활이 좋으신가요? 네, 완전히 푹 빠졌어요. 한국인 약혼자를 만나서 결혼할 계획이에요. 전역 후엔 여기 정착하려고요. 결혼으로 국적도 얻을 수 있고요. 정말이세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 시민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이 젊은 군인이 그걸 버릴 수도 있다니. 레이첼 병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두 나라 국적을 다 가질 수도 있고 여기 의료랑 치안이 훨씬 안정적이어서 걱정 없어요. 제 약혼자가 서울에 사는데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땐 밤에 주차장 걷는 것도 무서웠어요. 레이첼 씨가 한국에서 특히 좋다고 느끼는 점은 뭐예요? 많아요. 일단 안전함이죠. 밤에도 거리를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고 총기 사건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요. 한국 병원은 정말 효율적이고 깨끗해요. 환자를 잘 배려해주고요.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또 음식이요. 한국 음식은 맛있고 건강해서 여기 와서 살이 10파운드나 빠졌어요. 약혼자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생활 자체가 좋다는 거죠? 당연하죠. 약혼자를 만나기 전에도 한국 생활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모든 게 효율적이고 문화생활도 풍부하고 한국은 늘 활기가 넘치는 느낌이에요. 미국은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정치 갈등, 총기 폭력, 의료보험 걱정 여기선 그런 고민 없이 살 수 있어요. 다른 미군 동료들 중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나요? 레이첼 병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꽤 많아요. 특히 한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물론 문화나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 생활을 좋아해요. 정착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레이첼 병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생활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미국인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호감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진지하게 평가하는 말투였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레이첼 병장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모건 씨, 한국에 좀 더 머물면서 직접 느껴보세요. 글로 읽는 거랑 실제로 살아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저도 처음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내면서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잭슨 하사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30대 중반인 잭슨 하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쳤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나아지고 있었어요.
병원 재활센터에서 만났을 때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잭슨 하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 어떠세요? 악수를 나누며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모건 씨. 재활 덕분에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물 때문에 다쳤어요. 다리랑 허리에 파편이 박혔죠. 처음엔 미국 월터 리드 병원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잭슨 하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쳤을 때 미국 병원은 몇 달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선 한국 민간 병원과 협력해서 바로 수술받고 재활도 시작했어요. 2달 만에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평소처럼 지낼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전역 후엔 정착까지 생각 중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 의료가 잘 돼 있나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짜예요. 여기 병원은 예약부터 치료, 결과 확인까지 다 디지털로 돼 있어서 너무 편해요. 미국에선 검사 결과 받으려면 일주일도 걸리는데 여기선 몇 시간이면 끝나요. 제 무릎 MRI도 찍고 바로 결과 받았어요. 의사들도 전문적이고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해요. 미국 병원에선 못 느껴본 경험이었죠. 재활센터를 둘러보며 잭슨 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최신 장비들, 깨끗한 시설, 잘 짜인 프로그램 미국 병원보다 나아 보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정착은 큰 결정이잖아요. 그래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이세요? 잭슨 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미 마음먹었어요. 한국이 주는 삶의 질이 미국보다 훨씬 낫다고 느껴요. 전역하면 미국에선 의료비가 큰 걱정거리가 될 거예요. 부상 군인을 위한 지원이 있긴 해도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나라 국적을 다 가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이세요? 일자리나 언어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기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일자리는 군사 영어 강사나 방위 관련 회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군 민간 직원으로도 일할 수 있고요. 미군 경험이 있으면 선택지가 꽤 많아요. 잭슨 하사의 말을 들으며 제 칼럼이 현실과 얼마나 멀었는지 점점 분명해졌어요. 정착이라니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만난 3명 모두 한국에 만족했고 심지어 정착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제가 칼럼에서 썼던 분담금 못 내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깨달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고 오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미 관계를 힘과 돈의 관점에서만 봤는데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도연 씨가 기지박 한국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삼겹살은 입에서 살살 녹았죠. 김도연 씨, 오늘 인터뷰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김도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미군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느끼는 거죠. 한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끌리는 점이 많아요. 솔직히 제 칼럼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아요. 현장 목소리를 안 듣고 숫자만 봤으니까요. 그걸 바꾸려고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내일은 법무부 출장소에 데려가 줄게요. 정착 절차를 알아보는 미군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기지 회의실에서 TV를 보는데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방위비 협상 결렬 임박, 철수 가능성 커져. 자막이 화면을 지나갔어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마감 시한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철수 준비를 시작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엔 몇몇 미군이 모여 있었고 그중엔 어제 만난 톰 상사도 있었어요. 톰 상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러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의미 없어지네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곧이어 화면에 맥킨리 의원이 나왔어요. 강경파로 유명한 맥킨리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안보를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돈과 군대를 뺄 때예요. 미군 일부가 한국에 정착한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죠. 믿기 힘든 얘기예요.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 의원은 우리 현실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터무니없다고 하죠. 정치인들은 늘 자기 생각만 하네요. 맥킨리 의원의 말투는 제 과거 칼럼과 비슷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병사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쓴 글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졌나? 정치인과 현장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이크였어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케이트, 진행 상황 어때? 좋은 소재 찾았어? 마이크,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제가 만난 미군들은 다들 한국에 만족하고 있어요. 심지어 정착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진짜예요. 오, 그거 대박이네. 갈등이 커질수록 시청률도 오를 거야. 철수냐 정착이냐,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좀 균형 있게 가자. 분담금 협상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현장에선 미군들이 한국에 남고 싶어 하는 게 확실해요. 맥킨리 의원 같은 사람들 말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터무니없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마이크의 목소리가 살짝 바뀌었어요. 알겠어. 근데 본사 방침도 있잖아. 일단 자료 많이 모아놔. 가능하면 철수 쪽에 더 무게를 실어서 보도할 수 있게 준비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본 현실은 미군들이 떠나기 싫어한다는 건데요. 균형 맞춘다고 사실을 왜곡하라는 건가요? 케이트, 좀 유연하게 생각해. 너는 취재하는 거고, 방송 방향은 본사에서 정하는 거야. 알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본사가 원하는 방향과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죠. 한쪽은 정치적 압박과 돈 문제로 가득한 워싱턴이고, 다른 한쪽은 삶의 질을 느끼는 주한미군의 세상.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김도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김도연 씨, 오늘 오후에 법무부 출장소 갈 수 있을까요? 정착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요. 바로 준비할게요. 그날 오후, 김도연 씨와 함께 기지 안법무부 출장소에 갔어요. 놀랍게도 레이첼 병장과 잭슨 하사, 그리고 몇몇 미군이 이미 거기서 정착 절차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건물 안은 생각보다 북적였어요. 10명쯤 되는 미군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죠.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결혼으로 정착하려면 결혼 인연과 거주 조건을 채우고 애국가 사절까지 알아야 해요. 한국어 시험도 봐야 하고요. 일반 정착은 5년 거주하고 소양 시험도 통과해야 해요. 레이첼 병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결혼식 올리면 빨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협상이 깨져서 철수하면 저와도 하나요?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셨으면 결혼 정착 절차가 더 간단해져요. 다만 조건을 맞춰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잭슨 하사는 더 단호했어요. 미국 의원들이 철수 얘기하지만 저는 전역 후 정착으로 여기 살 거예요. 미국의 의료랑 범죄 문제가 너무 불안해요. 한국은 재활치료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취재 노트를 적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병사들 중 꽤 많은 이들이 정착에 진심이었어요. 출장소에 온 미군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건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법무부 공무원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미군들이 정착 문의를 많이 하나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난 2년 동안 눈에 띄게 늘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경우가 많지만 일반 정착을 알아보는 미군도 많아졌어요. 주로 오래 근무하고 전역을 앞둔 분들이 많아요. 정착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안전한 환경과 의료 시스템을 얘기해요. 아이가 있는 집에선 교육 환경도 큰 이유고요. 한국 생활이 편리해서 만족한다는 분들도 많아요. 출장소를 나오는데 우연히 톰 상사를 만났어요. 톰 상사가 TV에 나오는 맥킨리 의원의 말을 가리키며 화를 냈어요. 저 맥킨리 의원이 한국은 무임승차라니 우리는 한국 생활하면서 좋은 점 느끼는데 정치인들은 모른 척하네요. 우리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레이첼 병장도 거들었어요. 정치 싸움에 우리를 그냥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약혼자가 사는 나라인데요. 근데 저 의원이 우리 얘기를 터무니없다고 하니 화가 나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병사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많았고 그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예전에 제가 미군 철수가 맞다고 썼던 칼럼이 얼마나 현실과 멀었는지 알게 됐어요.
숙소 창밖으로 기지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군들이 가족과 산책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노는 모습, 이건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공동체였어요. 병사들에게 한국은 파견지가 아니라 집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TV에 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방위비 협상 사실상 결렬, 트럼프의 2기 철수 준비 지시, 내부 문건이 유출돼 주한미군 5,000명 감축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보도됐어요. 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커졌어요. 기지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변했어요. 식당에선 가족들이 걱정스레 이야기를 나누고 기지 안 학교에선 부모들이 급히 모여 회의를 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이사 준비해야 하나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마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신중했어요. 케이트, 내일 아침 생방송 준비 어때? 본사에서 너를 현장 연결할 거야. 취재는 거의 끝났어요. 미군들의 한국 생활 만족도와 정착 희망 사례를 많이 모았고요. 법무부 출장소도 갔는데 정말 많은 미군들이 정착 절차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좋아. 근데 본사 윗선에서 철수론 중심으로 보도하라고 해. 한국이 분담금을 안 내서 곤란해졌다는 틀로 가달래. 맥킨리 의원 측에서도 CNN에 계속 연락해서 자기들 입장을 잘 넣으라고 압박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병사들이 정착을 원할 만큼 한국 기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빼라고요? 여기 있는 군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라는 건가요? 마이크의 말투가 살짝 변했어요. 맥킨리 의원 측과 얘기했는데 터무니없다고 하더라고. 본사도 한국 정착 얘기가 과장된 게 아닌가 걱정해. 솔직히 정부 윗선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제 눈으로 본 진실이에요. 이건 과장이나 조작이 아니에요. 캠프 험프리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거짓 보도를 하겠어요? 케이트, 방송은 정치적 현실도 봐야 해. 트럼프 행정부와 쓸데없이 부딪힐 필요는 없잖아. 너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진실과 회사 방침,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갈림길에 섰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뒤척이며 뭘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는 게 제 역할이지만 회사 지시를 거스르는 건 경력에 위험할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더 확실한 자료를 모으려고 잭슨 하사와 재활센터를 다시 찾았어요. 한국 의료의 세세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잭슨 하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원은 깨끗하고 최신식이었고 의료진은 모두 빠르게 움직였어요.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검사 결과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선 MRI를 당일에 찍을 수 있고 앱으로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미국 본토에선 상상도 못할 속도죠. 제 치료 기록도 다 디지털로 돼 있어서 어느 병원에 가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처방전도 앱으로 받아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나가던 의사가 저희를 보고 인사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의사가 잭슨 하사의 상태를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잭슨 씨는 회복이 정말 빨라요. 처음 왔을 때보다 체중을 버티는 힘이 50% 이상 좋아졌어요. 12개월 안에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도 거들었어요. 이런 건 한국 병원에서 기본이에요. 환자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미국에서 같은 치료받으면 수만 달러 들었을 텐데 여기선 훨씬 적게 들어요. 이걸 보며 확신이 생겼어요. 이건 꼭 기사로 나가야 해요. 미국 시청자들도 이 현실을 알아야 해요. 리처드 중위 등 정착을 원하는 다른 미군들도 만났어요. 한 중위는 아이들 걱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비싼 의료비 때문에 미국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은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교육 시스템도 훌륭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미국에선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기선 그런 걱정이 없어요. 다른 병사는 일반 정착을 준비 중이었어요. 5년 거주 조건 채우고 있고 한국어 시험도 준비 중이에요. 배달 문화, 치안, 교통이 너무 편리해서요. 여기선 카드 도둑 맞을 걱정 없이 지갑을 놔두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문화 적응이 쉽진 않지만 미국보다 살기 낫다고 느껴요. 기지 안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취재를 정리하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흐름이었어요. 본사가 이를 막으려 하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기자가 된 이유, 저널리즘의 본질,
진실을 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이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취재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생방송 방향을 논의하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마이크. 미군들이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안전한 환경, 좋은 의료 시스템, 잘된 기반 이걸 중심으로 보도하고 싶어요. 방위비 협상 배경도 넣겠지만 현장 목소리에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마이크의 목소리가 망설였어요. 케이트, 본사에서 정부 윗선과 쓸데없이 부딪히지 말라고 했어. 정착 얘기는 살짝만 언급해. 주로 분담금 협상 상황과 철수 가능성으로 가야 해. 위에서 내린 지시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본 건 살짝 언급할 게 아니에요. 병사들은 한국의 삶의 질을 정말 높게 평가해요. 이걸 빼면 기사 의미가 흐려져요. 진짜 저널리즘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3년 전 칼럼에서 현실을 못 봤어요.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마이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케이트, 우리도 회사고 방송국이야. 정치 현실도 봐야지. 너 혼자 진실만 고집하다 본사와 충돌하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땐 네가 책임져야 해. 정치적 압박 오면 어쩔 거야?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기자라면 진실을 전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할게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제 몫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방송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긴장됐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기자로서 제 역할이었어요. 생방송 직전 CNN 중계차에서 리허설 중이었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준비되고 메이크업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손질할 때 마이크가 최종 지시를 내렸어요. 케이트, 본사에서 마지막으로 철수론 중심으로 하래. 정착은 격가지로만 언급하고 한국이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로 가야 해. 맥킨리 의원 측 입장도 충분히 넣으라고. 알겠지? 가슴이 뛰었지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마이크, 그건 기자 도리에 맞지 않아요. 저는 병사들이 진짜 뭘 생각하는지 보여줄게요. 외교 전문가 3명도 인터뷰에서 균형은 맞췄지만 사실을 왜곡할 순 없어요. 제가 보고 들은 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제 책임이에요. 마이크의 표정이 굳었어요. 케이트, 이러면 회사 방침과 어긋나. 내 경력에도 안 좋아. 그래도 할 거야? 이건 거의 지시 거부야. 그 순간 톰 상사, 레이첼 병장, 잭슨 하사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 한국에 대한 애정, 더 나은 삶을 위한 바람 그게 제가 전해야 할 진실이었어요. 3년 전 칼럼이 현실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떠올리니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어요.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네, 취재한 대로 말할게요. 무슨 결과가 와도 제 책임이에요. 기자라면 현장 목소리를 전해야 하지 않나요? 마이크가 한참 저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 고집 못 꺾는 건 알아. 근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적다는 걸 명심해. 드디어 빨간 불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카메라를 보며 차분히 입을 뗐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평택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려워지면서 워싱턴은 철수로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캠프 험프리스의 많은 미군들은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며 심지어 국적까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취재에서 저는 놀라운 현실을 봤습니다. 마이크가 옆에서 안 돼 라고 손짓했지만 무시하고 밀어붙였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죠. 여기 톰 상사, 레이첼 병장, 잭슨 하사 모두 한국의 의료, 치안, 생활에 깊이 감동받아서 전역 후 남고 싶어해요. 이건 몇몇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병사들이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화면이 나뉘며 뉴욕 스튜디오 앵커가 나왔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케이트, 정착이라니. 진짜예요. 의회 분위기와 완전히 반대인데 사실이라면 엄청난 얘기네요. 맞아요. 깊이 파고들어 확인했어요. 미국이 철수를 말하는 동안에도 병사들은 한국 시민이 되고 싶어해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뚜렷한 흐름이에요. 레이첼 병장은 한국인 약혼자와 결혼해서 결혼 정착을 준비 중이고 잭슨 하사는 한국 의료 덕분에 빠르게 나아서 일반 정착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최신 의료 시스템, 안전한 치안, 교육 환경, 높은 삶의 질 때문이에요.
이어 법무부 출장소 장면과 한국의 첨단 의료,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세히 소개했어요. 현장에서 찍은 영상과 함께 제가 찾은 진실을 전했어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들이 단순히 한국인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한국 생활 자체에 끌린다는 거예요. 한중위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이들 학교 총격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병사는 한국처럼 카드 도둑 맞을 걱정 없이 지갑을 놔두고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말했어요. 생방송 중에 이어폰으로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청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 계속해. SNS에서 반응이 터졌어요. 대한민국은 굉장하다와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어요.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공감을 댓글로 남겼어요. 한국의 의료와 치안이 미국보다 낫다는 사실에 시청자 여러분도 놀프실 거예요. 저도 직접 겪기 전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며칠 지내며 그 이유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기지 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미국 의료는 환자가 병원을 위해 존재하지만 한국은 병원이 환자를 위해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어폰에서 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트럼프 측근과 맥킨리 의원 측에서 항의 전화가 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더라고. 긴장했지만 보도를 이어갔어요. 물론 방위비 협상은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이 미국 안보 덕을 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순 없어요. 두 나라 사람들의 실제 삶과 연결된 일이니까요. 이어 협상 배경과 양쪽 입장을 공평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주한미군의 진짜 목소리에 더 힘을 실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진실을 흐리지 않으려 했어요. 방송을 마무리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3년 전 저는 분담금 못 내면 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썼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여기 병사들은 한국의 의료와 생활 기반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며 여기 남고 싶다고 해요. 방위비 협상은 중요한 과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기자로서 정치적 압박이 아닌 현장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케이트 모건, 캠프 험프리스에서 전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중계차로 돌아오니 마이크가 복잡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과 감탄이 섞인 얼굴이었죠. 본사에서 연락 왔어. 이번엔 네가 해냈네. 문제 생겼나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오히려 반응이 좋아. 시청률이 최고였고 SNS도 난리야. 물론 맥킨리 의원 측에서 항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내 보도를 좋아해. 솔직하고 균형 잡혔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도 며칠은 정치권에서 공격받을 준비해. 네가 전한 진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바꿨으니까. 방송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 기자들, 친구들, 심지어 3년 전 칼럼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연락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현장 목소리를 그대로 전한 저널리즘 정신을 칭찬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곧 본사에 불려가 혼날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택한 자부심이 더 컸어요. 무엇보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미국 덕을 보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미군들이 의지하고 싶은 멋진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빛났어요. 건물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별 같았어요. 방송 후 레이첼 병장과 잭슨 하사에게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왔고 톰 상사는 가족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 그 목소리가 세상에 퍼진 게 그들에겐 큰 위로가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자랑할 한국의 장점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또 기사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